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제가 러닝 참견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벌써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마일리지 100 정도 뛰시는 분입니다. 현재 150 정도 뛰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참견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주자 분이신데요.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이제 여성주자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여성주자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이분 또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셔서 제가 한번 참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1살이시고요. 그 다음에 경력은 2023년 이후에 다시 4개월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2023년 이후에 잠깐 쉬셨다가 최근에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게 4개월 정도 됐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일리지는 150km를 뛰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요. 그 다음에 현재 기록이 5km 23분, 그 다음에 10km 47분, 그 다음에 하프코스 2시간, 풀코스 4시간 37분입니다. 여기 5km 기록, 그 다음에 10km 기록이 상당히 빠른 편에 저는 속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시면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내년에 3시간 30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10km 43분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 비고란에 적어주신 게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던스가 193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193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보폭이 1m 정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던스가 너무 과다합니다.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 때 제가 198, 195, 이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조깅 때도 저는 한 180 정도 나오는 편인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숙련된 주자의 경우, 그리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주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케이던스가 거의 190, 200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보폭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가 큰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키가 작은데 속도를 높이려면 보폭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고, 보폭이 늘어나는 거에 한계치가 오면은 결국에는 케이던스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던스가 조금 빨라지는 쪽으로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신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케이던스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은데 보폭이 이렇게 짧게 나온다는 거는 보폭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케이던스가 너무 과다하다. 두 번째,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하프 기록이 2시간이었잖아요. 그 2시간도 사실 그 10km 기록에 비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치인데, 거기다가 다시 또 30분을 더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조금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험과 지속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2023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셨으면은 훨씬 성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못한 결과 4개월 만에 다시 몸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12개월 설렁설렁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성장이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부상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양한 노면에 대해서 적응이 필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적어주시기로는 산책로랑 그 다음에 트랙 정도만 뛰신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노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아스팔트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스팔트가 있는 데도 한번 뛰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덕이 있는 코스도 한 번씩 뛰어보시고, 그래서
대회라고 하는 게 항상 플랫하게, 항상 평지만, 항상 좋은 도로만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면이 요철이 있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자세가 불안정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성 주자분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인데요. 여성 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성 주자분들이 보통은 아프면 쉽니다. 그러니까 남성 주자랑 다르게 남성 주자는 이제 아프면은 뭐 병원 가서 치료하거나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보통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 주자분들은 보통 이제 아프면은 이제 체력을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케이던스가 되게 빠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을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주법의 장점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데 발을 빨리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스피드를 낼 때 이 보폭을 넓히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제가 한번 해결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 정도 뛰신다고 하셨는데 주당 제가 드리는 거는 40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그냥 40 정도로 해갖고 한 160, 170 이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인터벌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보폭을 넓히는 스피드 훈련이기 때문에 인터벌이 꼭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00m 반복 인터벌인데요. 페이스는 4분 30초에서 4분 15초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표로 갖고 계신 게 43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4분 15초 정도 페이스로 뛰면은 거의 43분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지속해서 해주셔야 된다. 긴 거리도 필요 없습니다. 400m만 하시면 됩니다. 400m 하고 200m 쉬고 400m 하고 200m 쉬고 이거를 반복해서 해줍니다. 근데 최대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살리면서요. 그러면 대략 한 6km에서 7km 정도 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깅입니다. 그래서 6분 30초에서 7분. 근데 이거를 1시간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한 10km 정도 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훈련입니다. 템포런입니다. 여기서 템포런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목표가 3시간 30분 내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3시간 30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페이스가 500 정도 뛰면 됩니다. 그래서 500을 기준으로 해서요. 목표치로 해서 한 번은 템포런을 띄워준다. 근데 요거를 5km 정도만 해준다.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주당 마일리지가 지금 40에서 50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인터벌 6km, 그 다음에 여기서 5km 하면은 대략 한 10km 정도를 지금 인터벌을 한 거죠. 맞죠? 그럼 이게 한 40에 10 정도 되면은 그 8대2의 비율을 딱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LSD를 실시해준다. LSD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km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히 조깅 페이스로 아까 얘기 드렸던 6분 15초에서 6분 30초 이 정도로 조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운동 강도가 세다 혹은 약하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딱 계산해보면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8대2의 비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뛴 거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웜업도 있고 쿨다운도 있고 이런 거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을 한 게 얼마냐 횟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5대 그러니까 8대2면은 4번 조깅하고 한 번 인터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일리지로 생각을 합니다. 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100km를 뛴다. 그러면 그 중에 20km를 내가 할 수 있다. 인터벌을. 근데 그 20km도 앞에 웜업 조깅, 쿨다운 다 빼고 20km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게 10% 남짓 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조깅입니다. 이때는 700 정도로 7분 페이스 정도로 해주시고요. 30분만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질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100m 인터벌
100m 질주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주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 전력 질주의 한 10%, 한 60%, 70%로 띄워주세요. 80%로 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시면은 딱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0m를 내가 한 12초, 13초에 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대략 한 15초 정도까지는 크게 몸에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주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m가 몇 초 뛰실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4분 페이스 정도? 그것보다 빠르게, 그 정도로만 100m 질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최대한 자세도 유지하고, 보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햄스트링이나 좀 이런데, 좀 종아리나 이런 데가 땡기려고 하면 바로 그만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폭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강 운동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런지, 스쿼트 뭐 이런 것들 해서 보폭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 근처에 있는 계단 같은 것들 톡톡톡톡 해서 뛰어 올라가시는 것도 연습해 주시면 되고, 2칸씩 더 올라가시는 것도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뭐 굳이 막 그거를 한 발로 뛰어서 깽깽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다리에 너무 많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 여성주자분에 대해서 한번 참견을 해드렸는데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여성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안 나와서 문제이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질주를 해주고 어느 정도 보폭을 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해주면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다가 이런 레더 같은 거, 그런 사다리 모양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런 걸 놓고 탁탁탁탁 뛰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드릴을 연습하는 겁니다. A 혹은 B 이런 것들 하면서 어느 정도 무릎을 드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장산 조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산 조깅을 하는 게 자세를 바꿔주는데, 자세를 고쳐주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 조깅 뛰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다음에 또 제가 러닝 참견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또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접수를 받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상 러너인바였습니다.